골 때리는 한자 덕수궁편 1탄. 요즘엔 한자를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자가 나온 현판을 보면 좀 뿌듯하잖아요. 저번에 덕수궁에 다녀오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덕수궁편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대문, 사소문부터 만들어 봤네요. 제가 길치라 놓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자가 너무 많아서 나눕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큰 대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 비례도처럼 팔을 쫙, 다리를 쫙 펴는 거예요. 몸을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표현하면 큰 대자가 돼요. 완전 상형 문자. 불화자보다 더 쉬워요. 몸을 쫙 펴요. 큰데. 이 한자는 한나라를 뜻하는 한자이기도 하고 은하수를 뜻한다고도 해요. 밤하늘에 천구에 투영된 우리 은하의 단면이 마치 은빛 강처럼 보이는 데서 유래한 전통적인 명칭 은하수를 생각하며 하늘 위에 있으니까 하늘천자를 쓰고 하늘천 위에 가운데 중을 써볼게요. 별들이 중심을 잡고 길게 늘어서 있어요. 별에 비읍을 써주고 반짝반짝 별이 빛나니까 쫙 효과로 길게 뻗어요. 꼭 별들이 강 같으니까 물수자를 써요. 은하수의 뜻을 가진 한수 한, 한나라 한. 날마다 날일 2개 써주시고 문틀이에요. 예전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 이런 게 많았어요. 서부 영화 어딘가에 나오는 여닫이 문.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다녀요. 문. 큰데 한수한 문문 대한문. 원래 덕수궁의 옛 이름 경운궁의 동쪽 문으로 세워졌으나 정문이자 남쪽 문이었던 이남문 앞쪽으로 도로 개통 계획이 생겨 헐리면서 정문으로 바뀌었다. 1904년 화재로 1906년 중화전 등을 재건하면서 동쪽의 대한문을 대한문으로 개칭하면서 정문으로 삼았다. 대한은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라는 뜻이었고 대한은 큰 하늘, 대한문은 큰 하늘의 문이란 뜻이다. 대한제국이 앞으로 번창하길 바라면서 지은 이름이다. 네모의 가운데를 쭉 그어요. 가운데 중. 나무목에 뭐가 하나 내려앉아 있죠. 이 글자는 벼화입니다. 가을춘 부수 한자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무거워져요. 고개를 곧 숙이겠죠?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화. 벼와 옆에 입구가 있어요. 벼, 쌀, 밥을 해서 입으로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 많이 안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우리 몸이 조화롭게 화합이 돼요. 아, 지방도 있었지? 화합할 화. 요즘에 아파트에 가면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출입문이 대문, 문문 쪽이라면 출입문을 통과해서 현관문을 만나야 하니까 작은 의미로 문문 글자 중에 하나를 가져올게요. 반쪽으로 줄어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우리 집 쪽으로 가려면 또 양쪽으로 갈라져요. 옆집이 있어요. 집이 2집 있으니까 문문 반쪽이 또 줄어들어요. 문문 한짝 위에 문틀을 하나 뗐어요. 와, 이제 오른쪽 우리 집 호수로 잘 찾아왔다. 집호. 집호에서 하나 더 빼요. 집을 빼는 거예요. 우린 진짜 집을 빼면 시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머무를 곳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얼어 죽어요. 주검은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에요. 주검시. 땅을 그리고 땅 위에 풀초, 풀이 자랐어요. 8팔을 밑에 그려요. 안개, 홍수, 바람, 눈, 태풍, 우박, 번개, 요즘 심란한 미세먼지까지. 아무튼 이렇게 8가지 공격, 8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풀초, 식물들이 꿋꿋이 함께 견디며 한 가지 생존의 목적을 두고 이겨야 해요. 함께라는 뜻을 가진 한 가지 공. 이 글자는 안석 괴자예요. 안석은 앉을 때 벽을 세우고 몸을 뒤로 기다리는 데 쓰이는 등받이거든요. 지읒은 팔을 또 놓는 또. 주검시 안에 한 가지 공이 있어요. 말을 잘못했다간 함께 죽는 거예요. 안석괴를 그려요. 안석괴가 높이 있어요. 왕의 안석인 거지. 또가 밑에 있어요. 왕이 또 부르는 거야. 답정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불러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거지. 잘못 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궁궐. 궁전이나 궁궐 같은 큰 집을 나타내는 정각전. 가운데 중 화합할화, 정각전,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이다.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조회를 열었던 곳이다. 중화 뜻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바른 성정으로 중용해서 유래된 말이다. 조선의 5대궁 정전 중 유일하게 20세기에 창건했으며 처음부터 조선 왕궁의 정전이 아닌 대한제국 황궁의 정전으로 세운 건물이다. 가운데 중 화합할화, 문문, 중화문. 덕수궁 중화전의 정문. 흰 백에 비수비가 있어요. 하얗고 뾰족한 칼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이 글자 뭐야? 길쭉한 팔이 기역으로 꺾였나 봐요. 관절을 나타내나? 알 수가 없잖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조그만 흰 칼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에는 무조건 즉시 도망가야 돼요. 곧, 즉, 언덕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 인을 쓰고 그 밑으로 몸 야를 써줘요. 야 하고 욕이 나와요. 오르기 너무 힘드니까 층계로 나눴어요. 그러면 막 뛰어넘을 수도 있고 편하죠? 동쪽 층계 조. 집 면을 써요. 너도 집이구나. 뾰족 뾰족 태양광 달았니? 머리에서 불나게. 아, 해가 잘 드는 집이구나. 집을 만들려면 이 네모난 공간에 네모를 그리고 땅이 필요해요. 흙, 돌을 그려요. 집, 땅. 곧즉 동쪽 층계조, 집, 땅, 즉조당. 광해군과 인조가 이곳에서 즉위하였으며 정각의 명칭인 즉조는 임금이 자리에 오른다라는 뜻으로 인조가 즉조당에서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훗날 영조가 지었다. 현판의 글씨는 고종이 직접 쓴 것으로 즉자 옆에 어필, 당자 옆에 광무 9년 을사 7월 1이라고 쓰여져 있다. 사람이 사람인을 그리고 이만큼만 걷는다고 했죠? 건드리는 사람은 사람을 잘 그리고 잘 안 걷더라고요. 낫 오자를 먼저 그리고 여기 밑에 발을 정자를 만들며 마무리해야 해요. 낫이 밝은 것처럼 나라가 밝으려면 발을 정직한 사람이 왕이 돼야 하는데 옆에 제가 팔이 꺾인 것 같다 이상하다고 한 병부 절이 있어요. 왕이 이상하면 우리의 팔이 날개가 꺾일지도 몰라요. 거느리는 사람, 거느릴 대나무 죽자지만 똑바로 본다고 눈 2개를 그린다고도 했어요. 속눈썹 그리고 눈동자, 속눈썹, 눈동자.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봤죠? 엄숙할 숙제할 때 썼던 글자인데 또 써먹어 볼 거예요. 한글 글을 쓰고 반짝이는 열십자 또 쓰죠?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른 거야. 첫 번째, 생각을 해야죠. 하나 긋고 글로 쓰는 건 두 번째, 또 그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막 적는 것도 생각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글을 뭘로 쓰지? 옛날에는 붓이었지? 붓, 필. 글자를 쓰다라는 뜻도 있는 붓, 필. 거느릴 부필, 어필. 임금의 글씨. 그리고 즉조당 안에 주련이 있어요. 주련은 대개 5글자 내지 7글자로 된 시구를 나무판에 새겨서 기둥에 붙이는 것이에요. 즉조당 주련에 있는 시는 당나라 왕유의 7연 율시 가운데 함년 두 구절을 따온 것이래요. 숫자 10 중에 10이 가장 크거든요. 9는 10과 가장 가까운 수예요. 10이 못돼요. 무릎을 꿇었어요. 아까비 9, 9. 큰 대를 그려요. 너무 크다네요. 머리 위로 하나 1을 그려요. 머리 위에 크고 넓고 하늘이구나. 하늘천. 해일이 하나, 둘. 밝아도 너무 밝은데 앞으로 모든 일이 창성하겠네. 창성은 기세가 크게 일어나 잘 뻗어나감을 말한대요. 장성할 창. 창성할 창 위에 문이 있어요. 너무 거창하고 멋지잖아요. 하늘의 문, 대걸의 문, 그런 문을 뜻한대요. 문, 창. 우리는 나중에 흙으로 흙토, 니은 점. 너무 작은 점이 되어서 갈 거래요. 갈 거. 그릇에 음식을 하나, 둘, 셋. 3개 정도 넣었네. 4개부턴 지저분해 보이던데.
그릇 명. 문문에 갈 거를 그리고 그릇 명을 써줘요. 이 글자가 문짝 합자라고 하네요. 응, 문문의 문짝 너도 떨어지면 가지고 가서 나무 그릇이나 만들 거야. 문짝 합. 문문을 그리고 문이 열리나 봐요. 두 일을 써요. 문짝 두 개 다 여는 거예요. 꽃봉오리 문이 열리면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 뭔가 새로 시작할 것 같잖아요. 감정의 눈물 찍찍 그려요. 열개. 려 샴푸 아시죠? 네모랑 네모를 연결한. 동양 철학에서 하늘의 기운을 율, 땅의 기운을 여라고 한대요. 보필에서 썼던 그 반짝이는 생각을 하나는 생각해서 둘은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 앞에 사람인, 그 위에 이만큼 조금 거를 척이 있어요. 이만큼 움직이려 해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법칙,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법칙 율, 이게 하늘의 기운이래요. 땅의 기운은 네모난 땅과 네모난 땅을 연결했어요. 땅을 연결해도 법이 필요해요. 법칙 려, 성시 려. 진면 안에 이 땅의 기운이 함께해요. 나라가 번성하겠죠? 대궐, 궁전을 뜻하는 집, 궁. 아홉 구, 하늘 전, 문창, 문짝 합, 10개, 집, 궁, 정각 전. 구천의 큰 문이 이 궁전에서 열리니 밭전을 생각하는 머리와 모음 긴 꼬리가 있어요. 팔두개도 길어요. 긴 꼬리 원숭이 우자예요. 원숭이도 풀초를 쓰고 풀을 10,000개까지는 세요. 1만만. 나라가 생기려면 우선 땅이 있어야 해요. 입으로 한 가지 언어로 말하고 방패, 손잡이, 방패를 뚫는 칼, 그리고 총알, 군대도 있어야 해요. 나라, 국. 옷, 의자를 할 텐데요. 자음, 이응이 없어요. 어차피 한자는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모음, 오, 그리고 시옷, 사람인이죠? 사람인이 좀 서있네요. 여기서만 끝나도 옷자인데 뭐가 또 있네. 지팡이에요. 손잡이, 지팡이. 태어날 때는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에도 수의, 옷을 입거든요. 옷, 에이. 가만히 있는 땅에 다리가 하나, 둘 달려 섰어요. 우뚝할 올. 우뚝 솟은 땅에 하나 일, 1등 최고래요. 으뜸원. 으뜸원을 그리고 마디촌을 써요. 시기가 한 번씩 있어요. 으뜸으로 그 시기가 되면 머리를 덮어요. 머리에 갓을 써요. 갓을 쓰다는 건 성년이 됐다는 뜻이고 시험을 으뜸으로 잘 봐서 관직에 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갓관. 나무 기둥이 있고 무성하게 가지가 하나, 둘, 셋 풍성한 모양이에요. 아름답고 예쁘다, 예쁠 봉. 손숫자에 예쁠 봉자 있죠? 그 위에 하나이를 그려요. 예쁘게 손을 마주하고 절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 산 사람에게 2번 하면 삐칠 수도 있다. 절배. 다리 먼저 그려볼게요. 어진 사람인. 제가 항상 발이 달렸다고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 위에 네모를 그리고 반을 잘라요. 앞은 머리, 뒤는 몸. 엎드려 있는 거예요.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영화에서 볼 때 칼로 샥 연출할 때 몸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엎드린 자세로 칼을 들었다고 보면 돼요. 칼을 들어야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화를 면해요. 다행히 면했다. 면할 면. 면할 면 위에 뭘 써야 해요? 면류관. 면류관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관을 쓰고 찍찍. 그러나 닿으면 안 돼요. 왕의 즉위식에서 썼던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자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죠? 왕이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면류관 면. 모방을 그리고 사람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모음 오를 그리고 니은 점. 오,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작은 점이 되기도 하죠. 연은 아니지만 연꼬리처럼 하나, 둘, 셋 위에 올라가 있는 깃발이에요. 깃발, 류. 일만만, 나라국, 옷의, 갓관, 절배, 면류관면, 깃발, 류. 만국의 사신들이 면류관에 절하네.
대한제국이 창대해지기를 기원한 시라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한자 또 하자.